다시 한번 봅시다. 가난한 사랑 노래, 요게 부제지, 부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게 부제. 이게 부제입니다. 실제 요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작품에 작가가 따로 있고 작품 속에 화자가 따로 있는 거지, 이렇게. 됐죠? 보통 시는 여기 있는 작가와 화자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됐지? 여기서는 동일한 인물은 아니다. 알겠니? 원래 작가랑 화자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진 않지만 작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시는. 그러다 보니까 작가의 모습과 화자가 같은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아예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가 따로, 그 다음에 화자 따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의 화자는 누구야? 부제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라고 써있지만 시에서의 화자는 누가 된다? 그렇지, 여기 있는 한 젊은이가 화자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키워드. 키워드는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단어를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삶, 그 다음 가난이라는 게 등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작 동기로 나타나는 작품들을 찾아주는 거. 됐지? 이제 이 작품과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면 뭐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든지 이런 게 등장할 거고요. 됐지? 그래서 가난과 관련된 요거는 이제 연계 작품도 출제가 되고 중학교는 많지 않아. 됐죠? 여기는 중요한 단어 나왔네. 소외된 거. 됐죠? 소외된 민중이다.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쓰지. 그죠? 소외된 민중, 가난. 가난과 관련된 한자성어 한번 볼까요? 시에서 뭐 이런 거 얘기하기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가난 그러면 삼순구식 들어봤나? 삼순구식. 그 다음에 호구지책. 이런 단어들을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젊은이도 바로 요거죠. 삼순구식과 호구지책이라는 이거 살아가는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외로움, 그죠? 여기는 외로움. 그 다음 또 밑에 나와 있는 두려움, 그 다음 그리움, 그 다음에 사랑.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라고 묶어주고 있지. 그지?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리움과 사랑이 있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삶의 애환. 이해 갔나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난, 요게 이제 삶의 어떤 애환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연민은 뭐 알지? 그지? 그 다음에 비애, 슬픔, 한 이런 걸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 외로움, 그 다음 두려움, 그리움, 사랑. 요거는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고요. 됐지? 요게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죠?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사적 구조의 반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됐지? 통사적 구조의 반복. 써주면 되겠지? 통사적 구조의 반복. 동일한 문장 구조라고 하면 돼, 안 돼? 동일한 문장 구조. 괜찮지? 그치? 동일한 문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문장 구조란 뜻이야, 통사 구조가. 알겠죠? 문장 구조. 그 다음에 문장의 반복, 변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변주. 변화를 주는 거. 됐죠? 변화를 주는 거 이거 괜찮지. 변주했다.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왼쪽 넘어가 보시면 성격 요거 조심해 줘야 되겠다. 그죠? 애상적, 현실적인데 요거 감각적이라는 거. 감각을 통해서 외로움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이런 걸 또 드러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서리법 모르겠는가? 서리법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문형식? 그렇다 의문문은 아니지. 그지? 의문문은 아니고요. 그 다음 요렇게는 쓰기는 해. 수사의문문이라고 쓰긴 합니다. 알겠죠? 의문문에는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사의문문이 존재하는 거지. 요 수사의문문이 서리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요 개념 공부죠. 개념 공부. 개념. 시를 분석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알겠니? 시를 막 분석적으로 해갖고 뭐 얘는 긍정 얘는 부정 해놓고 긍정 부정의 막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얘는 부정, 얘는 긍정이야. 문맥에 따라서 풀면 답이 나와. 이렇게는 지금은 하지 마. 알겠니?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남는 건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모든 시를 다 긍정, 부정으로밖에 말을 못해. 얘가 왜 부정? 부정의 의미는 뭔데? 그냥 부정이에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해 갔니? 예, 그럼 이 부정을 통해 드러내려는 게 뭔데? 그냥 부정이죠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부정이고 긍정이로 나누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지. 됐지?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 이 시가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말을 썼다고 치자. 이게 사회 구조의 모순이다라는 거를 드러냈다 그러면 맞아 들려? 사회 구조의 모순이다라는 말을 쓰면?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긴 하나? 사회 구조의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그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개인들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극복되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 이해갔지?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이해간다? 막 일은 안 하고 막 놀기만 하면서 이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사회 구조의 모순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내포가 돼 있어야 돼. 어쨌든 뭐 다시 확장이 좀 돼서 뭐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보는 거지, 그지? 가난한 젊은이의 현실. 이해갔지? 그래서 요거는 문제점이 개인보다는 전보다 현실의 문제다. 가난함의 거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게 다야, 거의.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이루어졌다, 이런 거. 유사한 통사구조, 요것도 유사한 통사구조. 됐죠? 반복 운율은 당연한 거고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화자의 정서를 생생히 전달했다. 야, 요번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이런 문제를 막 얘기했는데 특정 학교가 얘를 다 바꿨어, 뒤에를. 어떻게 바꿨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여기다 이제 용어는 되게 애매하게 쓴 거야. 애매하게 써놓고 뒤에는 화자의 정서가 변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에 화자가 정서가 변했나 안 변했나를 모르고 앞에 있는 말만 어렵게 쓰니까 이해가 안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생생히 전달했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 여기선 화자의 정서가 변해요, 안 변해요? 화자의 정서가 안 변해요? 그럼 맨 처음에 정서는 뭐였어요? 자, 확인은 좀 해. 머릿속에 있는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면 안 돼. 그거는 만약에 이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왜 자꾸 표시를 해가면서 풀으라고 하냐면 화자의 정서를 물어보고 있네. 이런 거 하고 정서가 변했냐고? 잠깐만. 그 위에 올라가 볼게. 외로움인데 화자가 처음엔 뭘 느꼈어? 외로움 느꼈어. 그다음 두 번째는 두려움 느꼈어. 세 번째는 그리움 느꼈어. 네 번째는 사랑이라는 염려 우리 있다. 이게 전부 다 뭐야?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 하는 거야? 삶의 애환을 드러내는 거잖아. 이해 갔니? 자, 그럼 한번 볼게. 앞에 나갔더니 성격이 뭐라고요? 애상적인 거야. 그럼 화자의 정서는 실제 변한 거야, 변하지 않은 거야? 화자의 정서는 화자의 정서는 변했어, 안 변했어? 가난한 젊은이의 외로움과 가난한 젊은이의 두려움과 가난한 젊은이의 그리움과 가난한 젊은이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내용 자체는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야? 삶에 애환이 있는 거야.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요 앞에 문장을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해 갔지? 예. 대상을 통해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다양하지만 됐지? 궁극적으로는 뭐야? 지배적인 정서라고 불러 이거를. 알겠지? 뭐라고 부른다고? 지배적인 정서. 요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요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요거 한번 체크 머릿속에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됐지? 그럼 얘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 마저 들려? 맞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 마저 들려? 맞다. 근데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뿐이야. 됐죠? 그리움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드러내지 못하는 것 뿐이고 사랑 마찬가지로 있어. 감정이.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요렇게 각각의 대상을 통해 각각의 연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정서는 서로 다르지만 됐지? 이 시를 지배하는 정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해 갔나요? 고등학교 문제는 이렇다고. 됐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땅땅 하나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신이 더 어려워. 수능보다. 알겠죠? 수능은 딱 보면 그냥 틀리는 게 보여. 그냥 딱 보면 얘는 잘생겼는데 얘 못생겼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야. 선택지가. 이해 갔니?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그 선택지가 진짜 안 보여. 알아듣겠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부제가 갖는 의미 알고 있어야죠. 그죠? 이 시의 부제는 이웃에 한 젊은이를 위하여라. 시인은 이러한 부제를 통해 됐죠?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젊은이를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젊은이를 작품 속에 담아 독자들의 현실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됐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아니라 뭐라고 쓴 거야? 그냥 젊은이라고 지칭을 한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요거 나타내는 거지. 그지? 보편적인 거. 아울러 한 가난한 젊은이의 슬픈 현실을 통해 사회 구조의 모순을 직접 간접. 그렇지. 요런 것들이 바로 이양 대립으로 낼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습서에 딱 나와 있는 건 뭐 이게 왜 직접이야 간접에 뭐 따지지 말고 그냥 있잖아 간접이라고 딱 하시면 돼. 됐니? 사회 구조의 모순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됐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뭐 이런 표현들을 쓰진 않으시겠지만 요 앞에다가 이제 말들을 집어넣을 때가 있잖아. 이해가 아니 뭐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 쓰면 실제 이런 것들은 틀렸다고 보는 거지.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간접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국어가 짜증나는 게 이런 말 써져 있는 자습서 있어. 은근한 비판. 선생님, 그 은근한 비판은 뭐예요? 은근하게 비판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비판할 때 너는 나쁜 거 막 이렇게 느리게 한 뭐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은근하다는 건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간접적이다, 비유적이다. 되니 그럼 또 아이들이 또 물어봐. 그럼 선생님, 풍자도 간접적인 거 아닌가요? 풍자도? 그럼 풍자도 간접적인데 그럼 이 시는 풍자하는 거냐? 이건 또 풍자는 아니잖아. 이해갔지? 그거의 영역들을 좀 잘 보셔야 돼. 알아듣겠지?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다? 개념이다. 오케이? 풍자의 뜻도 알고 비판의 뜻도 알지만 시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야. 됐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 자, 풍자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자, 이와 감상 다시 한번 봐. 이와 감상.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움과 사랑 등 한 번씩 읽을 때 나눠주시고 인간적인 진실한 감정을 모두 가진 사람이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버려야 했던 됐죠? 버려야 했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실제 내가 버리는 것보다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1970년대 80년대 자, 시대도 좀 알아두시고요.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때 우리나라 도시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자 우리 누구? 도시 노동자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가난한 젊은이를 이제 노동자의 한 면으로 본 거죠. 됐나요? 아픈 현실을 자주 어린 어조로 풀어내. 자주 어린 어조 별표. 자, 자주 어린 어조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자조가 무슨 뜻이야? 찾아봐. 자조. 그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조. 요 자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막 극명하게 막 자조라는 게 자기의 무능력, 자기에 대한 자신에 대한 비판 이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도 뭐 이렇게 썼잖아. 자조 어린 어조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조적 어조가 아니라 자조가 어린 어조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국어가 이래. 너무 애매한 거지. 그럼 또 애들 와서 그럼 선생님 이거 자조적 어조라고 하면 틀리나요? 그런 문제를 내는 분이 잘못된 거지. 이해갔지? 이제 그런 걸로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주 어린 어조가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예상적 어조 그럼 맞아 들려?
그것도 맞겠지. 이해 갔지? 자, 이 시는 의미상, 자, 뭐상? 의미상 다섯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자, 1연에서 3행은, 1삼행은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눈 쌓인 골목에 새파랗게 달빛 쏟아지는 모습. 이거 묘사한 거지, 그지? 예. 절실한 외로움을 형상화 있다. 이 자체가 외로움이 맞아. 됐죠? 그 다음에 4칠행에서 새벽 2시에 깊은 밤까지 돈을 벌게 일하고 있는 도시 서민의 고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됐죠? 예, 뭐 하는 거? 새벽 2시 깊은 밤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거. 옛날에 이거 야근이라고 하잖아. 옛날에는 그냥 일을 하다 보면 야 오늘 야근이야 그럼 야근을 해야 돼. 야근 수당도 어떨 때 막 나오지도 않아.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고 했다가 막 안 주기도 하고 회사가 망했다고 하고 딴 데 가서 회사 다시 차리고 막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우리 노동자 얘기했었잖아. 그 노동자의 모습을 어디서 한번 볼 수 있다? 그렇지. 밤늦게까지 일했던 요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지. 그지? 자, 그 다음 8에서 11행은 보고 싶은 어머님과 떠나온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한자성어 좀 아는 거 있어? 뭐 수구초심 들어봤나? 예. 망운지정 이런 것들. 예. 상식이야 상식. 이런 거 뭘 상식한 거야. 알겠지?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영어 단어만 외우지 말고 한자성어도 좀 해놓고. 요번 시험 끝나고 나면 너희들 영상 듣는 거 밀린 거 다 들으셔야 돼. 그 다음 내가 한자성어 맞았던 한문까지 설명 다 해놨어 이제. 이게 한문까지 다 외워갈 거야. 알겠죠? 내가 설명해준 한문은 한자는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아까 말했던 요런 한자들은 이제 외우고 있어야지. 요런 거 자조. 알겠지? 예, 그런 것들. 한자를 내가 요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걸 딱 보면 아 이게 조자구나 라는 정도. 됐죠? 예, 그런 느낌. 자, 그 다음 12에서 15행.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가난 때문에 돌아서서 울음을 터뜨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죠? 16에서 18행은 가난하기 때문에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지만, 중요한 거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지만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가난으로 하여 없어질 수 없음을 절감. 됐죠? 가난으로 하여 그것이 얻어질 수 없다. 됐지? 예. 안타까움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됐죠? 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시 화자는 가난한 젊은이로, 자 이거 중요한 거죠. 화자는 누구라고? 화자는 가난한 젊은이야. 화자는 가난한 젊은이. 그리운 고향의 어머니를 두고 도시에 와 가난 속에 두려움과 이름을 느끼고 있고 그는 사랑과 이름을 너무 잘 알지만 가난한 시는 그러한 감정을 간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인간적 감정이죠. 됐죠? 옆에 그냥 이렇게 써볼까? 그냥 인간적 감정. 하지만 16, 18행에 드러나듯 가난하더라도 이러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서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지만 인간적 진실성과 아름다움은 오히려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의미를 읽을 수도 있다. 이건. 됐죠?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다. 인간적 진실성과 아름다움은 오히려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는 역설적 의미. 됐죠? 예. 역설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는 모순 형용이라는 거 역설적이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역설도 한번 찾아보면 총 3개의 뜻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는 완벽하게 다른 거고요. 그건 동음이 의어고요. 하나는 다의어적 측면이야. 알겠지? 역설도 이거 시험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단어. 역설. 즉, 이 시는 이웃한 젊은이로 지칭되는 모든 가난한 젊은이. 됐죠? 이웃의 한 젊은이지만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모든 가난한 젊은이다. 현실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며 누가? 화자가? 이건 작가겠지. 그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며 그럼에도 그들이 지닌 인간적인 감정이 소중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 표가 수능에 나왔던 거야. 이게 여기 이해 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작가는 화자한테 뭐를 느끼는 거?
연민을 느끼는 거. 이해 갔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였죠. 볼 수 있겠지, 그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시어시고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따 본문에 다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 창작 의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난한 젊은 부부에게 주는 시 참고로 보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무등을 보면 뭐 이런 시들은 약간 좀 다른 게 있어. 이런 시들은 하나의 더 패턴이 뭐가 있냐면 가난하다는 게 있잖아. 가난. 그럼 가난의 실상을 그냥 보여주고 외로움을 느껴지는 뭐 이런 부분도 있어. 그지?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가난하더라도 어떻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뭔가를 이겨내려는 힘, 의지, 이런 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예. 무등을 보며 이런 시들. 나중에 보면 뭐 그런 구절이 나와. 가난이야 한단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과 마음씨까지를 다 가릴 수 있겠느냐. 됐지?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그냥 외면적 조건에 지나지 않아. 우리의 타고난 살결과 마음씨까지는 가릴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현실적 가난 속에서도 자잘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을 뭐 하겠다? 그렇지. 지켜나가는 의지를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인 거야. 됐어? 그래 나중에 보기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어떤 내용을 주면 뭐 그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요것 좀 알고 있어야 되지. 3번 같은 문제. 그죠? 그래서 시인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 현실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 독자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 됐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창작될 당시 이런 거 딱 들어가면 어디로 와야 돼? 여기로 와야지. 현실로.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2번처럼 표현 방법만 중심으로 등장하잖아. 하얀색, 파란색, 선명한 색채 대비. 요러면 딱 작품만 갖고 보는 거야. 됐죠? 화자 청자를 중심으로 봤다. 그럼 화자를 중심으로 보면 걔는 뭘로 가는 거야? 그것도 작품으로 가는 거야. 시인으로 오면 안 돼. 화자, 작가 다른 거니까. 이해 갔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애정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이러면 독자가 느끼는 깨달음. 이해 갔나요? 네, 독자가 느끼는 깨달음.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형태처럼 답이 되겠나? 이게 지금 가니까. 그죠? 이게 답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네. 시인의 마음. 됐죠? 이게 시인의 마음을 느꼈다. 왜 안 커져? 요거 보이시지? 요거. 됐어? 요거 알아두시면 돼. 시인의 마음이니까 여기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여기로 와야지. 이해 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 네, 펜이 이상해. 됐나요? 그거 알아두면 돼.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줄게.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 표현론이라고 불러. 표현 방식, 수사법, 요걸 중심으로 하는 얘가 그건 내재죠. 그렇지. 똑똑하네 니들. 학교에서 했구나. 보기랑 다르네. 됐어. 자, 현실은 뭐가 되는 거야? 반영론이 되는 거야. 학교에서 했구나. 그 다음 요거는 뭐라 그래? 굿. 효용론이라고 부르지. 단어가 제일 생각 안 나는 게 얘고, 그 다음에 내재적 표현 방법을 헷갈리는 애가 있고, 학교에서 또 내재적으로 안 낼 때가 있어. 요걸 또 절대주의 또는 뭐 구조주의 이렇게 바꿔내시는 분들도 있더라. 됐죠? 뭐 내재적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절대주의, 구조주의라고 바꿔내시는 선생님들은 사상 의심해 봐야 돼. 그죠? 굳이 왜 그걸 바꾸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바꾸시든지. 자, 그럼 이제 답은 보이죠? 3번 나오겠지, 그지? 이런 문제니까. 자, 본문 이제 읽고 마무리 합시다. 다 알겠지만, 도치법 알고 있어야 되네. 그지? 도치법 강조하기예요. 이것도 강조 이렇게 변화 주는 거지. 도치법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냐면 변화주기에 들어가. 변화주기. 알겠죠? 변화주기. 표현 방식에는 변화주기가 있고 강조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유하기가 있어. 알겠니? 근데 이제 원래 도치법은 실질적으로 변화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냥 뭐 강조한다 해도 괜찮아. 알겠니? 요거 단원이 아니니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아이들 문제 풀다 보면 요걸 또 가리켰더니 뭐 요거는 강조가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러는데 신경 쓰지 마요. 알겠지? 예. 변화주기, 강조하기, 비유하기가 있는데 비유하기는 뭐 은유 이런 게 비유하기 들어가는 거고. 그지? 대구법이나 역설법이나 도치법이 이제 변화주기에 들어가고. 됐죠? 예. 반복법 같은 게 강조하기, 서리법 이런 것들. 뭐 서리법도 변화, 강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런 문제는 요즘에 많이 없어졌어. 됐지?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이게 서리법이라고.
됐죠? 모르겠는가? 서리법은 영탄쪽 어조도 된다고 그랬었죠. 됐죠? 서리법. 그게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영탄도 된다. 근데 학교에서 영탄법과 서리법은 다르다. 됐지? 영탄적 표현까지만 맞다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영탄이라고만 써놓은 거야. 됐지? 가난하다고 그래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을 안다라는 거지. 이때 외로움이라는 건 인간적인 감정인 거야. 소중한 감정.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자, 그럼 눈이라는 건 뭐가 돼야 돼? 부정이 돼야 되겠지? 그죠? 새파랗게 달빛이, 새파랗게, 이것도 어떤 차가움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했다?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됐습니까? 색채 대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마저 들려. 색채 대비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건 눈의 색깔이 여러 종류예요. 야, 크리스마스인데 야, 오늘 파란 눈이 내려, 이렇지는 않잖아. 눈이 전부 다 무슨 색? 흰색이지.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건 색채 이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색채 이미지. 알겠지? 색채 이미지. 그러니까 색채어라고 하면 틀려. 색채어는 아니야. 색채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무슨 색이야? 그렇지, 흰색이지. 흰색과 파란색의 대비가 되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 시각적 심상의 대조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써놓은 거겠지. 그지? 달빛이 쏟아진데 어떤 표현이야? 쏟아진다. 그렇지. 문제에 나오면 고를 수는 있을 거야. 하강적 이미지. 됐죠? 하강적 이미지. 쏟아지는데. 쏟아진다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어떨 때 써? 물질 같은 것 때 쓰잖아. 그러니까 이때 달빛이라는 것이, 그죠? 물질처럼 막 쏟아진다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죠. 그죠? 감각화 시켰어? 됐지? 그리고 여기 맞춤표 있는 거네. 됐니? 쏟아지는데 가난하고 외로움을 모르겠느냐? 그죠? 외로움을 안다 이 뜻이야. 도치법.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반복되는 거 리듬.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 운율로 따지면 내재율이라고 부르지. 됐죠? 내재율. 그래서 외형 누릴 때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보, 음수 이런 건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내재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리듬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반복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수업했었어. 두 점을 치는 소리니까 소리는 뭐가 쓰였다? 청각적 이미지. 두 점을 치는 소리. 요 두 점을 치는 소리는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 학교에서 얘기하셨나?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는 이것도 시대로 넣으셨고, 메밀묵 사료 소리는 넣었고, 그 다음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도 넣었죠. 됐죠? 총 4개 넣었나? 자습서에 하나 빠지지 않나? 자습서 한번 봐봐. 프린트에 아마 요게 조금 빠져 있을 거예요. 됐지? 문제집 얘가 들어가 있는 애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 알겠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시어에 두 점을 치는 거,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그 다음에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렇게. 됐죠? 좀 알아두시고. 선생님 아주 초등학교 때까지는 요 아저씨가 계셨어. 저녁에. 실제 목소리가 들려. 메밀묵 쌀이요 이렇게 소리가 들려. 그럼 이제 먹고 싶은 거야. 그 아버지한테 가서 뭐 얘기하면 가끔 사주시긴 해. 아버지 기분 좋을 때. 이해갔니? 기분 안 좋으실 땐 대꾸도 안 하셔. 실패다. 그러고 자야지. 그래서 하여튼간 요런 것도 있었던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전부 다 이건 뭐야? 청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지. 그지?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두 점을 치는 거, 방범대원 호각, 메밀묵 소리, 그 다음에 눈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각각의 뜻을 좀 따로따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두려움이 없겠는가? 다 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림을 버렸겠는가? 버리지 않았다. 어머님 보고 싶소. 됐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이건 내면적 독백인 거야. 됐죠? 어머님 보고 싶소. 내면 세계를 직접 드러냈다.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이렇게 따로 보셔야 돼. 새빨간 감 바람 소리. 알겠지? 그렇게.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복합적 이미지.
그 다음에 어머님이나 까치밥은 그리움. 됐나요? 그 다음에 까치밥은 바로 임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됐어? 그럼 이거 이렇게 그냥 하면 될까? 이것도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는 거 보일 거야, 이렇게. 됐죠? 육중한 기계 굴러간다는 얘기는 가혹하고 고된 노동 현장이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사라져간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선 그 까치밥, 동물에게까지도 임정이 남아있는 인심. 됐죠? 뭐 정이라고 하죠, 정. 이렇게. 됐죠? 새빨간 요것도 감각이네. 됐니?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다 안다. 내볼에 와닿던 뜨거운 입술의 뜨거움, 그 무슨 감각? 촉각. 그럼 다양한 감각을 사용한다 그러면 맞아 들려? 맞는 거죠. 그죠? 맞는 거. 사랑한다고 요것도 내면적 독백이라고 봐야지. 그죠? 그 여인의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됐죠? 요것도 정서, 안타까움이 같이 나타나는. 속삭이던 누구의 숨결? 너의 숨결. 됐니? 그럼 누가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야? 너가 얘기한 거겠지. 그지? 근데 기에 와서 이렇게 속삭였을까? 사랑한다 이렇게? 그것보다는 좀 뭔가 이제 그게 기에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아니라 얘네지 얘네. 그지? 얘네가 헤어졌잖아. 그리고 골목길을 돌아왔지. 그지? 그 돌아오는 순간에 그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귀에 울린다라는 것은 내면 세계에 계속 울린다는 표현일 거야. 이걸 단순히 너가 와서 속삭였다라는 정도보다는 나의 내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이해갔지? 학교에서 이런 구절들은 따로 설명 안 해주셨나? 뭐라고? 학교에서 너희들이 뭐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 그지? 설명한다고 애들이 알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내 숨결, 요 숨결도 마찬가지로 감각이야. 이해갔죠?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돌아서는 내 등 뒤. 그러니까 이렇게 속삭였어. 됐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돌아선 거야. 됐지? 그 등 뒤에서 뭐 했다? 터지던 너의 울음. 됐죠? 숨결, 그 다음 울음. 울음도 청각이죠.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진 내 울음. 왜냐면 이때는 자기 혼자도 간수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지? 가족의 어머니도 계시고 돈을 부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지? 여기 보면 각각의 이제 내용이 한 단락마다 끝날 때 얘는 쏟아지는 대로 끝났죠. 됐죠? 그 다음 얘는 뭘로 끝났어? 소리라는 명사로 끝났고. 됐죠? 그 다음에 그려보지만 이렇게 어미. 그 다음에 여기는 울음. 이렇게 끝난 거지.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장이 끝날 때 동일하게 끝나진 않아. 명사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반복. 강조죠.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학교에서 역설적 표현으로 보는 학교는 역설로 보시면 돼요. 학교 역설로 봤나? 너희 학교는? 얘기 안 하셨나? 얘기 안 하셨으면 딱히 역설적 표현으로 보진 않는 거. 됐죠? 가난으로 인해 기본적인 감정을 버릴 수밖에 만드는 현실에 대한 비판. 됐지?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죠?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여기도 서술어가 지금 생략되는 형태처럼 만들어졌죠. 그래서 마지막은 여운을 주는 거죠. 됐죠? 어떤 슬픔의 지속.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나머지는 좀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도 한번 좀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럼 되겠지.